아담의 후예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가상인간의 다양화입니다. 이 아담이 아담과 이브의 그 아담이 아니라 저희 세대는 또 알 수도 있는데 그 사이버 가수 있잖아요. 꽃미남 맞아요. 가수. 원빈 씨 약간 닮은 네, 그 맞아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이버 가수 아담 빵 터지셨는데 기억하신다는 거겠죠? 너무 기억하죠. 혹시 예. 팬이셨어요? 아니 노래는 좋아했습니다. 네, 사실 네. 사이버 가수 아담하면 가상인간계 시조새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아니 정말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1998년 예. 1월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관련해서 시사회가 있었는데 이때 정치권에서도 이 시사회를 보러 왔을 정도였기 오,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한 몸에 그렇죠. 받았네요. 아담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아까도 이제 원빈 씨 얘기를 네. 했는데 원빈 씨를 보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상당히 미남의 모습을 하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같진 않았죠. 가상 인간 같았죠. 그렇죠. 가질 수 없는 인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발표했는데 노래도 뭐 2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었고 와. 발라드였잖아요. 예, 예.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노래인데 네. 근데 활동이 길진 않았어요. CF도 여러 찍었었잖아요, 편 사실. 촬영을 했었죠. 그런데 활동이 길지 않았던 건 네.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2집을 냈는데 2집이 1집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갔다, 그죠? 여러 네, 가지 시대를. 이유가 복합됐었기 때문에 음. 사이버 가수 아담의 수명은 굉장히 짧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당시에 정말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아담의 비주얼, 뭐 너무 멋졌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었죠. 네. 자, 근데 아담의 데뷔 이후에 20년이 지금 벌써 지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담의 후배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이버 가수가 또 데뷔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누군가요? 바로 로지. 로지? 네. 사실 로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가상인간이라고 절대 생각 안 했어요. 네네. 그냥 걸그룹 멤버 가운데 어. 데뷔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춤솜씨가 뛰어난 걸그룹 멤버를 CF 모델로 일단 데뷔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진짜 인간이 아니라 가상인간이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죠, 요새는. 네. 그런데 이번에 앨범까지 냈습니다. Who Am I라는 발라드 곡을 냈거든요. 네.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어때요? 어떻게 부르는지.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에요. 오. 네.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면 네. 그냥 가상인간 가수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예요. 그리고 네. 말 그대로 Who am I?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당차네요. 네. 가상인간으로서 굉장히 적절한 가사,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사실 내가 누구냐라는 건 가상인간이 가상인간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가끔 본인한테 되뇌이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로지가 일단 이렇게 가수로서도 데뷔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네. 한 이 금융계 CF 모델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춤을 추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아 누구냐 했는데 가상인간이었고 보니까 SNS도 있어요? 네. 어머. 굉장히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번 들어가 그렇구나. 봤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SNS상에 진짜 사람처럼. 네, 공개가 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98년도에 아담은 그냥 정말 사이버 가수 관절이 좀 어색했어요. 네. 느낌이 물씬 네. 풍겼잖아요. 네, 우리 네.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가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 이 로지 같은 경우는 노래하는 목소리도 그렇고 SNS상의 뭐 어떤 보통 본인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CF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냥 연예인 같은 그런 네. 모습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메타버스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선점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로지가 성공을 하면서 로지가 지난 한 해 CF를 통해서 모델 활동을 통해서 얼마 버신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0억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네. 낫네. 네. 그러니까 효자다, 효녀. 뭐 본인 네. 지금 글쎄요 98년도의 시스템과 지금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본인 활동에서 유지 비용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한유아, 레아킴 이런 또 사이버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가수들이 다 소속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네, 이야기를 하면 다 네. 알 수 있을 법한 꽤 괜찮은 탄탄한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가수 데뷔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가수에서 수명을 다했다면 지금 로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음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활동을 할 때마다 뭐 여러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 로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집 앨범도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뭐 알만한 기획사, 대형 기획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속이라면은 그런
곳에서 이미 이제 메타버스 그런 걸 진작에 이제 알고 가능성을 투자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런 소속사들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네. 보통의 연예인들 사생활 관리 다 해야 그쵸, 되잖아요. 스케줄 다 따라다녀야 네,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생활에 대한 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또 가상인간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장점도 많은데 저희 인간의 입장에선 씁쓸한 게 그렇죠.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가수는 아니고 이제 뭐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어요. 아니 예. 왜냐하면 네. 이 지금 사이버상 가상 인간들 같은 경우는 네. 체력적으로 체력이 딸리질 않아요. 체력이 하루에 뭐 부족하지 스케줄 20개도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한꺼번에 네.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는 이게 시간별로 다 계산해서 불가능한 시간대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스케줄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중요한 건 늙지 않아요. 지각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 일찍 네. 가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로지가 이번 음반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한 가상 인간들의 어떤 연예계 데뷔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수 외에도 가상인간의 활약이 또 여러 방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데요. 네. 요즘에 뭐 이제 이 플랫폼에서 이 소셜,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상 인간의 그래요. 영역으로 확장이 어머,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가상 인간 쇼호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상 인간 리아가 얼마 전에 이 한 플랫폼 업체에서 이 한 그 편의점 업체가 만들어낸 삼각김밥 판매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판매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네. 계속해서 인간의 영역을 침투하고 어. 있다는 건 우려 지점인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그런가 하면 가상인간의 가족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최초의 가상인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동안 보면 이 가상인간들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혼자 활동을 했는데 네. 삼남매예요. 어. 쌍둥이 남자 형제와 누나가 있습니다. 호, 곤, 헤일인데 예. 호, 곤이 쌍둥이 형제고요. 그리고 네. 헤일이 이들의 누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삼남매를 뭐 엔터테이너 가상인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MZ세대의 모습을 반영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자주 낼 그런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SNS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 삼남매가 또 일상생활에서 뭐 지내고 있는 어떤 장난기 많은 따뜻한 일상도 앞으로 공유해 나갈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컨셔스 라이프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의 의식을 반영해낸 가상인간 패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들은 그 이전에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가상인간과 좀 차별화된 행보가 어떤 거냐면 선한 영향력, 사회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서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게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활동한다면 요즘에는 일반 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자기 영향력이나 목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캐치해서 또 출시가 됐나 봐요. 자, 이 버추얼 패밀리가 어떤 활약을 펼쳐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근데 평론가님 혹시 이번 대선 개표 방송 당연히 보셨겠죠? 제가 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직접 또 현장에서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초박빙 승부에 웬만한 스포츠보다 더 쫄깃했는데 네. 제 관전 포인트가 바로 방송사별 연출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개표 방송이 하나의 그 경쟁이 된 것 같은데 정말 5년 동안 이날만 기다린 것 같이 그럼요. 특히 SBS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넥스트 레벨 추는 거 보고 정말 두 후보가 정말 그러니까요.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능적인 요소도 결합이 돼야 돼요. 대선 네. 그 개표 방송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뭐 이제 한 석 달 안 남았잖아요. 이때도 또 이런 AI 기술들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 예측도도 굉장히 정확했죠. 네, 0.6% 맞아요.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메타버스도 활용이 됐고 네. 가상인간들도 또 이제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후보들의 어떤 얼굴 모습에 몸이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3D 스캔하는 방식이 아니라 3D 모델링이 구현이 됐어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네. SBS가 그런 모델링을 구현을 해서 네.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게 약간 무슨 그 불편한 골짜기란 말 들어보셨죠? 아, 네네.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너무 또 완벽하게 사람처럼 보였으면 그게 그만큼 웃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헉할 수 있죠. 네. 너무 사람 같은데? 이러면서 봤을 텐데. 뭐 우롱하는 건가 싶고 막 그랬을 텐데 맞아요. 또 뭐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사실 예. 가상 인간 관련해서 이 수요는 저는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기업들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네.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앞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양상이 달라졌어요. 네. 가상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IT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상인간을 대하는 거부감이 없는 소비 지향적인 세대가 또 MZ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상인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분야의 파급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소통을 하느냐. 이 소통이라는 게 SNS를 통한 소통이 아니라 직접 인간하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대화가 가능하냐.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가상인간의 긍정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보진 않습니다. 뭐 가상인간 저기 시사평론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 네. 않고 그리고 제가 영화 허라는 작품을 네. 굉장히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그때는 네. 저건 정말 영화적인 얘기일 말도 뿐이야.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OS 운영체제죠. 사만다의 정말 인간 남성, 실제 인간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사만다 같은 경우는 이 남성 한 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을 동시에 많이 사랑하고 내용이죠. 있잖아요. 네.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과 만나는 대면 자체가 거북스러울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AI 기반으로 한 가상인간과의 접촉면이 늘게 되면 사람 사는 사회가 사람 사는 맛이 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특수도 그렇고 너무 급변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렇죠. 따라잡기가 힘드네요. 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던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좀 가볍게 넘기면서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관련 시장이 갈수록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미디어 노출이 과도해진다면 좀 또 금방 식상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도 안 되고 일방적인 혼자만의 사랑을 하고. 근데 네. 이게 노출이 한계가 된다는 없을까요? 게 같은 모습으로 계속 노출이 된다면 식상해지겠죠. 예.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계속 변화를 꾀하는 이유가 식상해질까 봐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식상함을 극복할 만한 여러 콘텐츠들을 장착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 식상함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식상함을 느꼈더라 하더라도. 알겠어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가상인간과 차별화를 두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IT 강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당연히 메타버스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월하고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좀 안타깝지만 인간 본연의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하고 좀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빨리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안 그럼에도 되네요. 정리 좀 불구하고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간 세상 네. 사람 사는 맛은 영원할 거다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